계면 활성도 잔류형. 계면 활성도 자체가 일반 합성일 때요, 인공일 때 있을 때 천연 EMB는 천연변이잖아요. 이 천연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계면 활성제는 이거는 물에 들어갔을 때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지치는 거예요. 비누가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탄산가스하고 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합성은 분해가 안 되니까 잔류량이 계속 남아있는 거고, 이거는 탄산가스가 물로 분리되니까 이 퍼센트제부터 3일 정도에 다 거의 없어지는 거죠. EM 비누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천연성분자가 탄산가스하고 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근데 일반은 합성제는 일반 합성제는 분리가 안 되니까 계속 그걸 풀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세제를 넣는데 그러니까 탄산가스하고 물로 이게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는 날아가고 거기는 물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계면활성제 넣진 않지만은 그 얘네들이 물과 기름이 반응하면서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 가성수다가 들어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유화제를 저희가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에 분해되는 분해물. 써있는데요? 계면활성제 분해물이라고 써있잖아요. 써있는데 이게 뭐 EM 비누 물, 일반 물 이러니까 네. 그래서 세제는 기본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따고 뭐 수돗물 따고 합성대를 썼을 때, 합성대를 썼을 때가 EMB를 썼을 때 분해율을 따지는 거예요. 합성대 같은 경우는 뭐 3일치나 72%가 남아있는데 잘 분리되는데 천연 같은 경우는 분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거는 EM 비누에 있는 물에서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어도 유해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 대신 계속 그 잔류량이 남아있지만 계속 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계면활성제 자체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품이나 이런 문제들이 빨리 분해가 되니까 가스는 날아가지 물밖에 안 남으니까 순수 물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수질 오염내용 예방책을 저희가 비누를 EM 비누를 제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합성세제는 분해율이 아니고 분해율이 좀 있어요. 또 다른 거. 또 뭐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또 뭐 있어요? 수질 EM에 대한 수질 개선을 봐. 비오듯이 물, 이렇게 나와요. 녹조 양상 나오고. 이거 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세제 써서 내보냈을 때, 요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계면활성제 분해율을 따진 거고, 이 물의 자체에 있는 수질계산 효과 여기랑 이 안에 썼을 경우에 썼을 경우에 뭐 조류라든지 녹조류, 남조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합성돼 있을 때는 여기 물이 부패되니까 이게 빨리 속도가 빠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분해가 빨리 됐다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있을 자리를 미리 안 만들어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라. 이것도 이 뭐지? 계면 활성제의 그 분해랑 거의 비슷하게 이것도 물때가 끼지 않는 데가 이런 거는 미생물이 빨리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발열만 써도 수질 정화가 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게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게 EM이 빨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EMB는 쓰게 되면 물때가 잘 안 낀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폐지물로 만든 비누 주방에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기름만 본인이 기름 상태만 괜찮다 생각하시면 그냥 써시고 몸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비누 원리는 물하고 기름하고 가성수가 딱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만 자, 시작해볼까요? 그러면은 서론 부분은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세 분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소개하는 거 없대. 뭐 바꿔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소개하는 거, EM의 그 기본적인 거, 뭐 미생물 관계 이런 부분이고요. 본론인 부분은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 본론은, 결론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났을 때 EM을 왜 써야 돼?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짚어주셔야 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해서 그 부분을 나눠서 해주세요. 서론 누가 하실래요? 구조 정리. 아니요,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본론으로 바꾸시면 되는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보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나머지 계신 분들에게 분이 다른 분이 하시는 거 평가 같이 한번 같이 저희가 이제 표현 드렸습니다. 포인트 없어요? 포인트가 잘안 포인트? 없어요? 잘안 먹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디 부분에서? 아까 안 해봤어. 아, 기본이 있으시네. 제가 안 넘어가. 아까도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시간. 동영상. 용산도 아니고 저쪽에서 이거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USB도 이거 많이 보니까 앞으로 하셔야 돼요. 네, 하나 사고 사요.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아, 마이크까지 들고 하면은 손이 어쩐지 마이크 있는 게 더 편할 텐데요. 그래요? 한 손이 아, 그러기도 하겠다. 마이크 잡아보고. 마이크 강사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항상 손에다 이렇게 뭐 볼펜이나 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종이라도 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갖고 나가세요, 주세요. 아 상관없어요. 혹시 학교에 나가실 때도요. 꼭 자신 있게 다 외워서 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그만 거 메모지 이렇게 수첩 같은 거 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전달이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저희는 방송국 같은 거 그냥 읽어요. 왜냐면 이게 톤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 할 때는 너무 써. 진짜 가르쳐 주시죠. 아니 방송 수업 같은 경우에 아, 방송 수업. 방송 수업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혼자 했을 때는 같이 한번 평가를 해줘요. 안녕하십니까. 강사 정영주입니다. 박수 쳐주시면 좋죠. 자,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EM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 EM. EM. 네. 저희가 지금 EM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EM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실 건데요.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이래요, EM이. 지구에 도움을 주는 그런 미생물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 EM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밑에 거 화장을 밑으로 밑에 자, 지구상에 미생물이 지금 여기도 지금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몸 안에도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을 분해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몸속에서 또 어떤 포화작용이라든지 다양한 작용들을 하는데 미생물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아는 거는 이제 유산균 같은 거. 유산균이 저희 몸속에서 많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산균 제조 선전할 때 위에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캡슐도 씌워주고 다 그런 미생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EM이라는 거는 유용한 미생물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앞에 E자와 M자를 따서 EM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EM에는 보통 한 70에서 80가지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균들이 광합성 세균, 유산균, 효모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균들이 있다면 이제 보초균, 사상균, 방선균 이런 균들이 대표적인 균들이고 그 외에도 많은 균들이 EM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모라는 균을 볼 건데요. 효모는 생리 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균이라고 해요. 근데 효모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저희들 생활 속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막걸리나 빵이나 술을 제조하는 데도 많이 쓰이죠. 효모가 세포의 활성화와 뿌리 분할을 촉진하는 생리 활성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런 효모의 작용이 EM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균. 유산균은 정장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해로운 미생물들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산균을 먹어서 저희 몸에 있는 유산균의 개수를 늘리는 거는 저희 몸에 있는 해로운 미생물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작용은 해로운 미생물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세균이 광합성 세균이 있는데요. 이 광합성 세균은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이 해로운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악취가 없는 물질로 변화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작용이 악취를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EM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균이 광합성 세균이에요. EM은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들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있는데, 그 균들이 각자가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 서로 나눠주고 먹이를 나눠주고 분비물을 다시 먹고 이런 공생이 되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제품이 바로 EM입니다. 그래서 각자 떨어져 있을 때도 물론 좋은 효과가 있지만 서로 모여서 공생이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물론 다 괜찮지만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또 그만큼의 더 효과가 나는 것처럼 EM에 있는 미생물도 서로 모여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EM의 역할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런 좋은 미생물들이 다 모여서 좋은 역할을 한다는데 그럼 어떤 역할이 있느냐 보시면, EM은 공기 중에는 지금 세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은 사실 많지 않다고 해요. 한 5에서 10% 정도만 존재하고,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균들은 해바라기 균이라고 해서 어떤 성질도 띄지 않는 중간자적인 균인데 결국은 양다리인 거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EM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중간에 있는 해바라기 균들을 좋은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어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아닌가요? 저만 좋은가요? 근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EM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일반 수돗물을 놨고 한쪽에는 EM을 첨가한 물에다가 이제 못을 담아놨을 때 며칠이 지난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그냥 일반 수돗물에 담아놨던 못은 산화가 돼서 녹이 슬었는데 EM을 첨가한 못은 산화가 되지 않고 녹이 슬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EM의 항산화 작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EM의 효과를 보시면 악취를 없앤다. 악취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공기가 좋아지는 걸 거고요. 네, 물을 깨끗이 한다. 수질 정화, 물을 이제 좋은 물이 되는 거고, 철이나 식품등의 산화를 방지한다. 좋은 환경과 먹거리를 저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EM이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많이 써요. 그렇죠. 많이 쓰시라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M을 활용하는 사례를 보시면 뭐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 잘 안 보잖아요. 되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나눠놓은 거죠. 작물 재배는 EM이 처음에 개발된 게 일본에서 이제 히가테루 박사님이라는 분이 농업을 연구하다가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농업에는 많이 쓰이고 있겠죠. 농업에는 활성화가 돼 있고 그리고 많이 적용이 돼 있고요. 농업뿐만 아니라 축수산업이나 건축, 저희의 이제 생활 제품에도 지금 다양하게 EM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는 닭을 사육하는 그 공장에 닭사료로 EM을 먹였더니 실제로 닭들이 병도 많이 안 걸리고 그리고 산란 기간이 길어졌다. 뭐 이렇게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자재 같은 경우도 뭐 페인트에다가 EM 발효액을 섞어서 만든다던가 아니면 벽지에 응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시멘트를 반죽할 때 EM을 섞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화를 막아주니까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건물의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쌀뜨물액 미리 이제 준비해 오라고 공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저랑 같이 쌀뜨물 EM 발효액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근데 왜 쌀뜨물로 만들까요? 쌀뜨물이 아니면은 발효액을 만들 수 없는 걸까요? 쌀뜨물이 아니면 발효액이 안 되고 쌀뜨물이면 쌀뜨물만이 발효액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거기 남자분. 울지 마시고. 물론인데요. EM을 쌀뜨물로 만드는 이유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EM을 쌀뜨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발효액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다른 물도 다 되지만 이제 또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고요. EM은 쌀뜨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물로 다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뜨물로 발효액을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발효가 잘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쌀뜨물, EM 발효액을 만들 때 준비물은 오늘 가져오신 쌀뜨물, 페트병에 들어있는 쌀뜨물, 페트병을 이용하는 이유는 EM 발효액이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와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페트병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페트병을 쓰는 거고요. 유리병은 절대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어도 나는 유리병을 써야겠다. 그러면 써보셔도 되는데 안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듣어요. 그래서 페트병에 쌀뜨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M 원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설탕 대신에 당미를 넣으셔도 되고 원액을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설탕은 사탕수수를 정제한 거기 때문에 깨끗하긴 하지만 미네랄이 부족해요. 근데 당밀은 그 사탕수수를 다 정제를 하고 난 그 찌꺼기가 당밀이거든요. 당밀에는 천연 미네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밀을 썼을 경우에 발효는 더 잘 돼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발효액을 생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생활에 쓸 때는 이 당밀로가 만든 발효액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는 설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쌀뜨물 가득 채우시면 안 되고요. 한 80% 정도 채우셔서 여기다가 설탕을 20, 그러니까 당밀의 경우는 20cc라 그러는데 보통 밥숟갈로 한 2숟갈 정도가 20이 되더라고요. 큰 밥숟갈로 2숟가락 넣고 그다음에 천일염을 약간인데 한 그 티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잘 흔드셔서 발효를 시키시면 되고 이쪽 화면은 지금 이제 향을 첨가하기 위해서 과일 같은 걸 과일 껍질을 넣어주는 건데요. 넣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냄새가 이게 향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가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향을 첨가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희석액을 쓰실 때 거기다가 뭐 오일 같은 걸 첨가해서 쓰시는 게 낫지 발효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밝은 색깔은 지금 설탕으로 발효한 발효액이고요. 이쪽에 짙은 색깔은 이제 당밀로 발효한 거예요. 이게 당밀이고 이게 이제 EM 원액인데 EM 원액 500ml 한 병이면 저희가 이제 쌀뜨물 발효액을 한 25병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죠. 5,000원짜리, 이게 5,000원인데 5,000원짜리 한 병으로 25병을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원액을 어디 가서 사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치시면 다 이제 EM 원액 파는 곳이 나오니까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 써본 결과로는 이 전주대학교 앨범 미라클이 가장 발효가 잘 된다고 잘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써보시고 선택사항이니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화면이죠? 네. 여기까지 보세요. 아, 공부 많이 하셨어. 이거 대득이시야. 해보세요. 나중에 같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도 되니까. 저는 EM을 쓰면서 EM을 만나면서 되게 저희 집안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여러 곳곳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세탁 그런 정도 그리고 특히 주방에 저는 참 많이 사용해요. 저희 주방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EM 발효액이 분무기에 절반 있고 그 다음에 그 샴푸 내가 이렇게 툭툭 눌러서 짜서는데 절반 있고 그리고 100배 희석한 분무기에 EM 발효액을 넣어서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거지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남편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제, 주방 세제 자체에다가 4대1로 해가지고 제가 쌀뜨물 발효액을, EM 발효액을 집어넣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바꿨어요. 아예 세제를 안 쓰고, 그러니까 기름기 없는 거는 세제를 안 쓰고 EM 발효액에다가 한 30분 담가놓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고 그냥 깨끗하게 물로 한번 헹구면은 되는데 뭐 이렇게 찌들 때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담궈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설거지할 때는 EM을 10배 희석했습니다. 그리고 EM을 쓸 때는요 많이 기다려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세제는 정말 눈으로 탁 봤을 때 깨끗해진 걸 탁 느낄 수 있거든요. 화장실 청소할 때 낙서 한번 쫙 해봐요. 냄새는 너무너무 지독해도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옥시크림 넣으면은 빨래 정말 안 삶아도 하얘져요. 한 30분 담가놔도 그 하얘지고 그 뭐 찌든 때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데 EM 발효액은 실질적으로 눈이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래도 쓰시다 보면은 그 효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몇백 배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EM을 쓰면서 정말 그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 세제를 저희 거의 안 써요. 제가 세제를 산 지가 요만한 500ml를 한 석 달 전에 샀고는 지금 300ml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만큼 EM 발효액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 설거지를 할 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름진 거는요 EM 발효액을 아무리 담가놔도요 기름이 깨끗해져요. 일단 기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기름진 그릇하고 기름이 없는 그릇하고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10배 설거지 할 때는 10배 희석한 물에다가 약간 더러운 거를 좀 이렇게 약간 헹궈주고 담궈놓는 한 30분 정도 담궈놓으면은 담궈놓고 깨끗하게 이제 수세미 가지고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준다면 뭐 저희 식탁은 100배 희석한 그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놔요. 뿌려놓고 10분 있다가요 행주 아니면은 그 키친타올로 닦잖아요. 그럼 정말 깨끗해져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누렇게 찌든 데가 있거든요. 뭐 시커멀 정도는 집에서는 안 쓰니까 누렇게 찌든 데가 있는데 EM 발효액 자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있고 다음에 수세미로 좀 문질러 주세요. 그 사이사이에 낀 때들이 EM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분해가 돼서 조금 떠올라 있거든요. 근데 필히 수세미로 닦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없으시면 도마 같은 경우는요 그냥 EM 발효액을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햇빛에다 이렇게 말려놔도 기본적인 모든 세균들이 작균, 대장균 뭐 이런 균들이 다 날아가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주 같은 데는 그렇게 한 30분, 1시간, 2시간, 2-3시간 정도 담궈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악취 제거는 기본으로 다 없어지고 그 외에는 하얘지는 않아요. 담궈 놓는다 그래서 EM 발효액을 오래도록 담궈 놓는다 그래서 행주가 굉장히 하얘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꼭꼭 이렇게 빨래를 하듯이 주물러야만 하얘지는 거고 여기다 악취 제거 그리고 행주에 묻어 있는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 이런 균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칼들을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칼들 솔잡이 그 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녹슨 부분이 있고 정말 찌든 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EM 발효액 자체를 집어넣어서 한 뭐 3시간 내지는 뭐 전 보통 이제 하루 정도 담궈놔요. 그리고 담궈놓고 수세미로 하면은 그 녹물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좀 흐려지거든요. 녹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수세미로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치통, 우리 플라스틱 김치통 되게 많이 쓰죠. 플라스틱 김치통에는 김치의 빨간 고춧가루의 그 색깔, 그리고 또 플라스틱 통이라서 그 냄새가 입혀져 있어요. 음식물 냄새가.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은 뭐 100배 있어도 아니 10배도 괜찮아요. 희석한 물에 가득 담가놓고 공기를 차단시켜 뚜껑을 딱 닫아놓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면은 냄새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살짝 이렇게 헹구면서 그래도 수세미로 이렇게 살짝 닦아주면은 냄새도 정화되고 냄새도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빨간 고춧가루 그게 색깔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오래된 플라스틱 통이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프라이팬을 한번 너무너무 새까만 프라이팬을 닦은 적이 있는데 담궈놓고 물론 이렇게 씻겠더니 안 닦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을 담궈놓고 그 프라이팬을 박박 문질렀어요. 때 떨어져요. 그래서 주전자 같은데 냄비 같은데 보면은 이게 넘쳐 흘러가지고 그리고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안 쓰니까 닦기가 귀찮거든요. 찌든 데가 많은 거는 수세미로 이렇게 뿌려 EM 그 발효액 EM 발효액을 100배나 아니면은 100배, 10배 희석해서 뿌려주고 한 10분 있다가 쓱쓱쓱 닦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주 닦으면은 이 찌든 데는 분명하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있잖아요. 저희 집 후드는 이게 통이에요. 근데 요즘은 후드가 이제 뭐 2개짜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분리해서 담궈놔서 닦는 사람이 많은, 담궈놔서 닦으면 되게 좋은데
그리고 빼기가 어려운 옛날 그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빼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냐면은 후드에다가 이렇게 뿌려놔요. 뿌려놓고 조금 한 10분 있다 닦아놓는 것도 되는데 얘가 미생물이 좀 활동한 다음에 닦으면 더 깨끗해지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아니지 시간 있을 때 EM 발효액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런 다음에 키친타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천장에다 후드에다 붙여놓고 1시간 있다가 이렇게 떼면은 노란 그 찌든 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한 서너 번 정도 하면은 찌든 때의 한 70% 가까이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후드를 키잖아요. 그럼 훨씬 이게 잘 빨려나가요. 냄새가. 전자레인지에서 쓸 때는 되게 좋은 게 전자레인지가 의외로 되게 바이러스의 병균의 온상이거든요. 되게 자주 쓰는 반면에 또 청소도 되게 안 하게 돼요. 이게 전자레인지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바쁘다 보니 전자레인지 휘딱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음식물 이런 것들이 다 전자레인지 벽에 이런데 되게 튀어가지고 이 찌든 데가 닦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0배 희석물도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닫아서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뭐 힘줄에 이렇게 살짝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전자레인지 이렇게 닦을 때 보면은 사발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이렇게 1분, 2분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한 40초 돌린 다음에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EM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물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손해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제가 요즘 이제 좀 저희 남편이 깨끗하다고 해요. 전자레인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왜요? 왜요? 왜안 하세요? 선생님 하셔야죠. 선생님 강의하고 싶은데. 몇 장만이라도 들어봐요? 네. 이거 이런 것도 기념이에요. 이거 안 찍어줘요. 누가 저희를 찍었어요. 여기 연결됐어요? 네, 네. 밑에 거. 그냥 그 밑에 거에 가면 누르시면. 요거? 아니 아니 동그란 거요. 요거? 방향. 저는 그 EM을요 5년? 한 6년 됐죠. 그 의제에서부터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미치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주방서 같은 다 이렇게 100배 해석해서 보여주는데 진짜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장로로서 제일 더 어른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도꼭지 있죠. 이 수도꼭지가 중국산은 잘 망가져요. 그래서 덜 망가지기 위해서 그 수도꼭지 있죠. 거기다 원액을 갖다가 그냥 직접 뿌려주면은 부식이 안 돼가지고 그게 더 오래 쓸 수 있다. 저는 그 이제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세면대 이렇게 쭉 이러면은 그 파이프 내려왔죠. 대개 보면 이 난리공사가 중국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게 이렇게 석회처럼 부식돼 가는 거였죠. 거기다 뿌려주면은 그게 더 이렇게 깨끗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하고 중국제하고 차이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진 지가 우리가 6년 됐어요. 근데 요새 이제 중국제가 망가지더라고요. EM에 이게 덕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EM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쫙 웃기게 있죠. 저게 이 콩고베스트라고 그 위에도 뿌려주면은 이 물 나올 적에 그 한기가 진짜 나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도 활용을 할 줄 알아서 그냥 주면은 EM이 모르는 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자처럼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쓰라고. 또 요새는 컴퓨터에 이렇게 쳐보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제에서 우리가 환경정화, 이 지구사랑하고 물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기후변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안양 가서도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재활용을 지금 제일 우선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하나하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강의하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의 앞에 오셔도 그런 재활용에 대해서 지구사랑에서 그 물사랑 또 기후변화 이렇게 같이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 강의를 계속 들어보니까 요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 짧아요. 그래서 그 이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에 대해서 그걸 같이 경영해서 우리가 태양과 열에서 직선거리 우리가 한 4억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모션 트랙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같이 경영하면 더 멋있고 애들이 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보면 조금 제가 얘기가 흘렀는데 자전차 있죠. 다른 안양의 안양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자전거를 갖다가 열 발령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30분이면 집니다. 그러면 그 활력소를 그러니까 5명이 짓잖아요. 그럼 그 반에 다 키워도 남아요. 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연계 강사들 하시면 그런 걸로 해서 여기 우리 선생님은 이걸 준비를 해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지역에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초도 제가 서울에 가면 영양제가 있잖아요. 노란 거요. 전 그걸 절대 안 쓰고요. 요 EM을 갖다가 이 병에다 넣어서 하초에다가 대나무를 해서 제가 굽습니다. 근데 그거 굽는 거 영양 굽는 거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면 이제 집에 하초 이런 데도 저는 나나 오늘도 나하고 같이 일생생활을 같이 써서 참 너무 좋다. 난 너를 사랑한다. 꼭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거 사랑 안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한다는 것이 더 활기차고 더 잘 자라요.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 저 교육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저는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80대, 90대는 모르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모양에서 가만히 딱 해서 갖다 이게 샘플로 보여서 이제 이렇게 또 요 막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루핑이라고 그러는데 루핑도 다 붙여서도 이제 골판에 잠깐씩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야기 뿌려서 요새는 또 뭐냐면은 뭐라 합니까? 지금 청소기 그냥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죠? 그냥 로봇. 그림이 무쳐만 놓으면요 골고루 다 크게 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방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보통 38평, 48평, 50평짜리는 로봇가 2대 갖고 돌리는 거야, 가보니까요. 그래서 한 대가 돌리는 게 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 참 재밌어요, 그게요. 예. 그 유리창 있죠. 그 유리창이 지금이 제일 이 기후가 위험할 때, 유리창 우리가 보면 놀라가 조금씩 갈려있죠. 옛날 거는 이게 부식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게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보시면 이제 쓱 들어서 거기다 EM 놀라에다 같이 들어주면 부식이 안 되고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냄새도 창문을 딱 열면 그 좋은 바람이 같이 덧들여서 쫙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일생생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뿌리는 거 있죠. 요것도 100배를 저해서 저는 이제 이 뜬물론 그 EM을 넣지만은 원액을 또 한 서너 방울 이렇게 떡을 넣고 딱딱 져서 하초해주면 하초가 이 물방울이 약간씩 흐릅니다. 그러면 얘가 그걸 먹는 것 같아. 내 기분에. 그래가지고 제일 봉화제 하고 이 신발. 이게 참 골칫거리죠. 신발도 우리가 지금 보통 깔판 같은 거 무좀 여기에서 이제 증상이 되는데 아침에 내일 나갈 거는 오늘 뿌려놓습니다. 뿌려서 이 볕든 데다 딱 놓고 체인지합니다. 체인지해서 그날 그거 싣고 다음에 또 뿌린 거 싣고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그렇게 해주면은 진짜 내 기분이 저는 이제 그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걷기 저기 하는데 이게 저는 요새 제가 아파가지고 걷지 않아서 이제 배가 저도 이제 지금 골칫덩어리인데 진짜 산산듯해요. 이거 EM 뿌려서 걸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옷장 있잖아요. 신발장도 저쪽 부분 열면은 그 미라지 그 피스 같은데 그런 데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신발 딱 이렇게 뿌려주고 앞에 오는데 보면 그 저 판 놓고 들어올 때 딱 털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두 식구 살아요. 아들 하나 이제 지금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문에다도 써붙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EM 가정. EM만 사랑한다 항상 그렇게 써붙여서 저는 아주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세탁기 있죠. 이 세탁기도 지금 우리가 그 100에 100대 해서 이제 그걸 부수는데 저는 할 적에 그 EM 원액을 한 대방을 떨고 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월적에 이 놀라 돌아간 데 있죠? 거기부터 뿌리는다 원액을. 원액을 한 대방 딱 떨어놓고 한번 스타트 딱 돌고 물 조금 넣고 돌리면은 해석되죠. 그때 이제 빨래 넣고 그때 하고 또 와이셔츠 이 목에 때가 안 지죠. 이게 보통 한 3시간 담갑니다. 3시간 담가서 빨면은 다 빨아서 탈수가 돼도 맡아보면 우리 EM의 냄새가 날 수가 있고 나요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저기 이 개 기르는 사람 요새는 이게 일상화되고 개가 10가정 되면 5가정 개를 기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개 털이 있죠. 개도 발에다가 EM을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목도리 틀죠. 딱 떼서 드라이를 말려주면 개에서 개 냄새가 안 나고 EM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애들도 좋고 다 이게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개가 물을 먹잖아요. 거기다가 EM을 뿌려줍니다. 사료에도. 그러면 개가 치아가 되고 저도 오늘도 EM을 뿌리고 와서 아침에 가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독되고 자연의 배설에도 똥 냄새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일 네.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좀 넘겨보세요. 좀 어디 위로 밑으로. 밑으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때 EM 교육에서 끝났어요. 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저는 좀 이렇게 싶어요. 이제 환경 지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몸도 꿀고 그럴 적에 저는 이 대부분 설탕 있죠. 그걸 하나씩 줘요. 그럼 먹으면서 애들 딱 집중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적에 사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중되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볼 적에 저는 이제 너무 애들도 6, 7살 입학할 애들 걔들 가서 얘기를 하고 그때 얘기가 안 돼. 국민학교 중학교도 2학년짜리가 만약에 3학년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할 적에 가급적이 질문도 좀 받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이제 소개과정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무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도 마무리도 좀 잊어먹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마무리를 참 잘해야 누가 강의자나 했다면 그 사람 참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리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조금만 요만한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밑에서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요 마무리할 적에 요걸 꼭 여기서 해야 되겠지 하고 이제 요걸 체킹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이제 웃고 좀 즐기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대로 또 이렇게 또 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나이 사람하고 말하는 억양도 벌써 틀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벌써 이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요새 취미한 걸리게끔 해서 저도 이제 이게 12번째 취업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갖다가.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좀 5개 써먹고 있거든요. 저도 제주도도 좀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봉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을 살아서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시청에 가서도 저는 원래 이 복지사가 저는 이제 원래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인데 이 복지 남을 좀 도와주겠다 이제 복지시에 이제 복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왜 배웠냐면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주는 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좋은 선생님들 오신다니까 이게 EM을 더 좀 알아가지고 남을 줘도 좀 이게 더 설명을 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고 뭐 10만 원도 넣어주고 20만 원도 넣어주더라고요. 그럼 또 그 넣어주는 것만큼 또 제가 또 이렇게 베풀어요. 그래서 요새 이 정부 강의가 11월 달에 다 끝났어요. 전 이제 하나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전 뭐 이제 나이 먹고 내가 여기까지는 그냥 대접성으로 이게 단삼 7만 원 주고 10만 원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는 시간 좀 그래서 어디 가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저 마무리 어떻게 난 이게 마무리가 제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예, 좋습니다. 앉으시고요. 일단 제가 세 분 들은 거 지금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주면서 서론 보는 결론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은 오늘 했던 수업 내용을 한번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EM 했는데 EM을 왜 써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교육의 목적이 있고 전달력이 있어야 되니까 결론 부분 같은 경우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에 핵심적인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서론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다 예시를 주는 것처럼 결론에서는 내가 오늘 와서 먼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걸 했다는 걸 증명을 해줄 게 바로 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령대에 따라 틀리긴 전달력이 틀리긴 하지만은 어떻게 일종의 약속이죠. 이러니까 EM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반드시 나와야 되죠. 친환경 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결론에 딱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대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여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그 방법이 통하긴 하는데 요즘 제가 그 성인 교육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듣지 않는 교육이라면 이거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면 처음에 서론하실 때는요.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여유 이런 거 되게 많이 잘 느껴져서 되게 좋아요. 농담을 하시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시다가 말이 계속 빨라지세요. 침을 끄고 삼키시고 이런 것도 있고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중간에 활용하신 분은 이 템포가 굉장히 좋으세요. 억양이 좀 안정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양이나 아닌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 보면은 왜 또 그렇게 느껴지냐면은 일상생활로 쓰는 거는 본인이 생활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가미가 돼요. 근데 앞부분의 미생물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 그 바꿔서 할 거예요. 다음에 바꿔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그 부분이 빨라진 이유가 저랬죠. 그 부분은 내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부분이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을 하면 되고 대신에 핵심적인 내용을 찝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강압성 세균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강압성 세균이잖아요. 근데 강압성 세균은 현기성이라는 그런 언지도 안 주시고, 그렇죠? 얘는 산소를 싫어한다는 그런 것도 그런 거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뭐 레벨 따라 등급을 표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산소를 좋아하는 애와 산소를 좋아하지 않는 애가 호기성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강압성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는 게 나오죠.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 가스를 가득 찼었는데 얘는 그걸 오염물질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제거도 중요하지만 광합성 세균이 이런 오염물질을 먹고 산소를 배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꼭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광합성 세균에 대한 설명이 조금 그냥 무르듯이 넘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냥 약간 슬라이드를 읽어주시는 걸로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여유는 굉장히 좋고 말이 중간에 빨라지시는 거 그런 습관 이따가 생활 속에 있는 그것이 보게 되면 그때 본인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좀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론 실생활 활용할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중간에
연결하시면서 이제 EM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뭐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고 이제 발효를 만드는 방향 넘어가잖아요. 발효를 넘어가는데 그 왜 발효하는지를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액도 있지만 왜 발효 과정을 거치는지를 그 설명을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발효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건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액이 있지만은 얘를 왜 발효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거를 뒷부분에 약간 이제 미생물 뭐를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발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생물의 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축약을 해주시는데 슬라이드를 그래서 보통 저희가 슬라이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쓰지만 어떤 슬라이드는 10초를 머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45초 그런 나중에 하시다 그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슬라이드에서는 1분 이상 머물 거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떤 슬라이드에서는 이거는 그림만 보여주고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 훅 넘어가도 돼요. 이런 것도 있다고 연기해주고 이렇게 한 번 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미생물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공생이라는 것도 설명할 때 얘가 가장 미생물이라는 혼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얘가 둘이 만났을 때 공생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EM 교육을 하다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항산화라든지 미생물의 힘, 해바라기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은 굉장히 찍어줘야 되는 게 광합성생의 역할은 성모라든지 유산균보다 더 중요해요. 광합성생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함께 모여서 공생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근데 사람들이 유산균은 얼마큼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유산균 대충 넘어가는 건 있는데 생소한 세균이 광합성 생균이에요. 광합성 생균.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해주고 얘가 역할이 제일 크니까 그거하고 얘네들을 만나서 공생을 했을 때 그 항산화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 부분은 제가 지금 보지 않는 이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걸 계속 트레이닝 과정 거치면 시간 조절이 필요해요. 조절이 돼요. 그리고 여기 어르신은 목소리도 좋고 다 좋으신데요. 하시다가 부분에 세탁을 할 때 발효액을 쓰시고 나서 몇 배 해석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나는 원액을 좀 몇 번 넣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몇 번 떨어뜨리는 거는 이게 개인적인 기호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교육을 할 때는 표준적인 걸 해주시고 그렇죠. 표준적인 걸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개인의 경험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약간의 일방적인 개인의 그게 사용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표준적인 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기호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지만은 교육을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표준법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담이나 일상생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펼치면 좋으신데 사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는 다 아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세요. 저분은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상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있죠.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반감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랑하시는 건가? 이제 내 경험담이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많을 때는 과하다 싶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꼭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거 좋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목소리 톤이나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거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하실 때 썼다는 그런 경험담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 굉장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교육과 외에 플러스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할 때 EM 강의할 때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EM 강의를 때는 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는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미생물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미생물하는 거예요.
써서 효과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잘 만드는 방법하고 잘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미생물을 내가 대항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부각됐으면 그걸 확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론에서는 보시면 경험담이 굉장히 많이 샘솟게 그리고 주부 대상으로 굉장히 좀 본론 그 활용법을 이해하실 때는 본론 얘기하실 때는 보니까 그 어투라든지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게 주부 대상을 하거나 성인 대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됐을 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됐을 때. 그리고 약간의 이제 억양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으신 게 약간의 그 반반 딱 찾을 것 같아요. 툭툭 던지는 뭐 질문을 툭툭 던지고 대신에 질문을 할 때는요 항상 그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잖아요. 애매한 건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확률이 50%인 답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을. 왜냐면 애들이 망설여요. 대상자들이 저걸 질문을 해야 되나? 질문 답을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돼 고민할 때.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텀을 주지 않으면은 텀을 주지 않고 질문자가 바로 넘어가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해요. 이런 경우 공사 되게 많아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해요. 대상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캠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강사님 이거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거 할 때 부분마다 이제 비율이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비율이. 근데 그거를 꼭 여기서는 몇 개, 여기서는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해야 되는 건 아니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면 우리 피곤한데 기억해야 될 거 같고 왠지 그리고 제가 중간에 두 번째 수업 진행할 때 몇 배 표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적인 거 기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 시설을 한다는 기본 예시를 주고 이거를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 보니까 표준적으로 따지자면 중간이 500이잖아요. 500배로 했을 때 가장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신에 악취가 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심하다 했을 때는 100배. 그리고 식물이라든지 사람 환경이라든지 사람을 뺀 식물이라든지 물고기 이럴 때는 얘네 저희가 약한 생명체니까 그런 데를 좀 얇게 보통 1000배까지 희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해주는 게 왜냐면은 이거 할 때 100배 이거 500배 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대신에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거 식물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기 때문에 1000배를 준다 이런 걸 하시는데 부엌에 뒀을 때 뭐 냄새 제거할 때 얼마 설거지 이렇게 다시 그렇게까지 다 똑같이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듣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은. 왜냐면은 그 연세가 드시거나 그럴수록요 숫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애들은 숫자를 얘기해도 어린애들은 몰라요. 100배? 어느 게 100배지? 감도 잘 안 해요. 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장 표준적인 500배 기준으로 하면서 저희가 그 옛날 표준 얘기 보면 패드폰 뚜껑으로 몇 번씩 넣어라. 그런 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 몇 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힘드시네요. 그걸 설명을 해달래요. 패드폰 갖다 놓고 이게 몇 배고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나는 표준이라면 500배 정도 하면 맞겠다. 보통 세숫대가 기준했을 때 뭐 컵 들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패드폰 뚜껑으로 뚜껑 정도. 분무기 썼을 때는 얼마 정도 표준을 예시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저희가 한번 써보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몇 배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스트레스 그 외우기도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원액을 쓰는 경우 뭐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액과 발효의 차이는 성능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무좀 같은 데는 막 100% 원액을 써라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쌀뜨물 그런 영역이 있긴 있어요. 쌀뜨물 성분도 용량성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분도 있을 수 있는 비교를 보면 몸에 직접 닿는 거는 원액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그리고 하실 때요 이렇게 종이들 갖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해보니까요, 들고 있어도 볼 시간이 없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볼 시간이 없어요. 처음에는 볼 시간이 없고, 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짜리, 아까 자리가 보시는데요. 보통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스타트에서 있죠. 처음, 다시 그 스타트에서 다시 이러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EM 강사 서기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주부가 좋아요. 좋아요? 네. 큰일 났네. 네. 그 여기 오신 분 중에서 EM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자, EM을 어디서 보셨는지, 어디서 알으셨나요? TV에 TV 어느 프로에서 보셨죠? 아침 방송. 네, 저는 TV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만물 박사라고 김훈이가 하는 그런 TV 1년 전에 그런 TV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에서 EM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EM 그게 뭔데? 왜 이렇게 깨끗해져?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하고 그 이후로도 제가 얼마 전에 만물 박사를 또 한 번 봤어요. EM에 대해서. 이쁜 이언니가 나와서 김언니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EM이 참 좋구나라고 그리고 만능으로 설명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EM 하면서도 EM이 솔직히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EM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대해서 EM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EM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 것 그리고 EM을 쓰면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는지 저하고 오늘은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EM 하면은 EM이 들어가기 전에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생물은 뭐하나요? 어떤 건가요? 미생물 균입니다. 바이러스균 그리고 이런 잡균들 그리고 손에 있는 균들 이런 모든 균들을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자, 미생물은 지구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만 있을까요? 바깥에요? 네. 이 지구상의 모든 미생물의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몸 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 미생물 자체가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분해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그리고 쉽게 따지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씹잖아요. 근데 소화액이 나오죠. 거기에 산이 있고 유산균이 있죠. 미생물입니다. 걔가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똥도 잘 싸잖아요. 미생물은 그렇게 미생물의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은 그래서 아주 좋은 말로 온 지구상의 자연의 청소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EM, 유용 미생물은 무엇인지 유용 미생물은 군기라고 합니다. 집합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이자 이펙티브 미크로그램즈 미생물 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오르가니즘. 마이크로 올가니즘이요. 미생물 안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히카테로 박사가 82년도에 농업에 어떻게 하면은 작물을 더 많이 열매를 맺을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농업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미생물 군을 발굴했는데 그거를 E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70내지 80여 종이 히카테로 박사가 EM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양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일본의 농업에 친환경 농업이 많다라는 거는 히카테로 박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 EM 미생물 안에는 되게 중요한 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강합성 세균, 유산균, 효모균이 있는데 강합성 세균이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합성 세균 그 중에서 이제 효모가 있는데 효모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발효, 이스트, 그러니까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룩, 효모균이
미생물군 중에서 유익하게 우리 몸에 발효시키는 우리 음식들 되게 많죠. 된장, 고추장, 네, 이런 발효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게 몸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소화도 잘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비만의 치료도 많이 되는 옛날에 청국장 그리고 일본에 나또가 있죠. 다이어트에 나또도 많이 사용합니다. 나또만 하루 종일 먹어도 뭐 애지간한 거는 다 그게 영양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또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된장찌개를 하루에 3번씩 먹고 이러면서 다른 음식들 인스턴트를 안 먹고 이러면서 다이어트에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효모의 중요한 거는 세포의 활성화와 뿌리의 분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생리 활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효모가 우리 특히 콩 아니면은 그런 발효를 하면서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무기질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물 중에서 음식물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에 유해한 영양소를 먹으면서 좋은 아미노산이나 호르몬 이런 것들을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똥으로 분비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모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유산균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구르트. 우리나라에서 요구르트 전쟁 엄청납니다. 그 요구르트 각 회사에서 어떤 유산균 요구르트가 장애까지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캡슐로도 많이 나오는데 왜 유산균이 왜 좋으냐 하면은 해로운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면 장 속에서 유해한 물질이 되게 많잖아요.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유해 물질이 많은데 이 물질들을 먹고 좋은 것을 똥으로 배설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장에까지 가서 장까지 가게 되면은 하루에 사람이 배변 운동을 하는 분은 하루에 한 번씩 똥 싸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 몸속에 유산균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EM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압성 세균입니다. 우리가 EM을 발효를 시켰을 때 가장 많이 나고 70%의 강압성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강압성 세균은 지구상에 있는 악취, 질소, 인산, 아모니아 이런 나쁜 것들을 먹고 그 똥으로 분비물로 산소를 배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해로운 가스를 이런 기제 악취 없는 물질로 변화시키는데 E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균이 강압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공생하고 공존하는데 효모가 여러 가지 물질을 먹고 산소를 배출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강압성 세균이 암모니아, 질소 이런 것들을 먹고 산소를 배출해냅니다. 그 산소를 먹고 유산균은 그 산소의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물질을 하는데 우리 악어하고 악어새가 있죠. 서로 공생하는 것. 나의 분비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나는 몸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생물들이 서로가 먹이를 주고 그 먹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탄생시키고 이러면서 EM은 공생공존의 관계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EM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게 있죠. EM은 어떤 역할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미생물로 이루어졌는데 나쁜 미생물이 있고 좋은 미생물도 있고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80% 가까이가 기회주의적인 속성의 해바라기균이라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고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걔 옆에 다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온통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EM에 좋은 균들이 있으면은 이 기회주의자적인 70-80%의 미생물들은 EM으로 다 붙습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하고 EM 미생물하고 같이 있었을 때 기회주의자적인 해바라기균은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EM으로 갑니다. 그래서 EM의 역할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모든 환경들이 조금만 있더라도 EM이 조금만 어디에 있더라도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되게 EM은 굉장히 좋은 미생물이에요.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EM 속에서 강압성 세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압성 세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산화작용을 하는 거를 막아줍니다. 억제시키고 산화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많이 힘들고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주름 생기잖아요. 그리고 늙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EM은 활성산소, 그러니까 항산화력이 여기 있어가지고 부패되고 산화되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실험한 게 뭐냐면 항산화력을 실험한 게 일반 수돗물에 못을 두고 또 EM을 첨가한 수돗물에다 못을 두고 며칠을 두고 봤습니다. 근데 이 일반 수돗물에서는 녹이 슬었어요. 그리고 EM을 첨가한 물에서는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산화되지 않고 부패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EM의 효과라는 건, EM의 역할이라는 거는 노화 방지도 되고 산화가 되는 건 맞고 부패가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유용한 미생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밖에 미생물 뭐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미생물 아닌 거죠. 정말 아닌 거죠. 포인트만 다시 강의를 받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뭘 꼭 찍어줘야 되는지. 네. 미생물에서는 이게 순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시면 해주셔야 되는데 좀 되게 어렵게 설명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유기물 이런 흡수라든지 이런 거, 뭐 공생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단어를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그거를 쉽게 정리가 가능하세요. 쉽게. 처음이라 지금 이게 생소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10마디 하던 게 8마디로 줄어요. 8마디 하던 게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다. 내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작게 만들어지면은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표현이 간단해져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에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거 간략하게 딱 5마디만 알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지 뭐 지금은 안 읽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미생물 이 부분에서는 이 자연의 순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의 순환. 우리가 먹거리를 먹고 나서 뱉어내면 이게 배설물로 나와서 얘를 또 다시 미생물이 진해가 돼서 다시 또 우리가 돌아오는 그런 순환 관계를 설명하시는 분인데 보면 흙 속에도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일어나면서 아니 미생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이 빠지면 지구는 쓰레기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거를 어렵게 알겠지만은 틀릴 때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좀 편하네요. 왜냐면 첫 부분부터 미생물 부분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우면은 특히 아줌마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네,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에 중간중간에 약간의 단어 툭툭 던지는 어려운 단어 던져주시면 괜찮은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몇 해 걸쳐서 하는 교육이라는 건 되게 어렵게 설명해주세요. 점차. 하지만 일회성 교육, 위해성 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EM이라는 거는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거. 지금 인펙티브 저 앞이 그 단어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유용하다는 뜻이고 유용한 미생물 그대로 약자되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순서가 지금 강합성, 유산균, 효모로 돼 있잖아요. 그 순서는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나중에 해도 되고 핵심적인 거를 앞부분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부분에 해도 뭐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효모 생리활성 물질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비유를 할 때 이거를 그때 올해 추석에 과일이 빨리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설명을 그때 지베르린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과일이 익지 않아서 상품값이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어떻게 따르셨어요? 직접 거기다 주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인공적으로 생기는 차이는 있긴 있지만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 그쵸? 그걸 이제 인위적 주입했으려 문제가 되는 그게 서서히 나타나는 거니까 자유도 생성이 되는 거니까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인 지베르린이라는 게 나오죠. 혹시 지금 그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장 호르몬. 나와 있어요. 지베르린이랑 그 주입을 하는 거니까 그게 식물 성장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유산균은 얘는 좋은 균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해요. 증식. 제일 잘하는 게 그거고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정균 작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장 속에 있는 물을 여기 머물지 않고 빨리 배출시키는 작용하는 거 정균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 세균은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광합성 세균은 우리가 나무를 생각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어내죠. 이게 광합성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광합성.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광합성 작용하면 아이들이 딱 알아들어요. 비유를 들 때 광합성 작용하는 나무가 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뱉어낸다. 얘가 똑같은 애야. 그렇죠?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런 가스 이런 종 해로운 물질,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악취 제거가 아니라 애들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가스를 다 배열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 우리한테 나쁜 냄새를 주거나 사람한테 유해한 냄새라든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고 오염을 빨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오염을 빨아들이고 그거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과정에 항산화 작용과 악취 제거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딱 포인트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미노산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뭐 무기물 흡수해서 이런 못하게 되면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 대상이 주부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엄마들도 이게 지금 한 30대, 40대 안쪽이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은 아주 쉽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대 되면 벌써 몰라. 왜냐면 그랬죠. 이게 처음부터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다음 딱 거부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세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십니다. 30대. 자, 공생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옛날에 혼자서 하나의 미생물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만 표시가 되고 아직도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둘이 만났을 때 2배 효과는 아니지만 1.5배 효과가 있는 거. 공생하면 살 수 있다는 게 EM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공생이라는 거. 원래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미생물이 같이 공생한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부시는 일이 많아요.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유산균의 역할이 있는 거야. 효모의 역할이 있는 거야. 얘네 둘이 만난다고 표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얘네들이 서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유산균이 일하고 있으면 뒤에서 효모가 도와주고 효모가 있으면 유산균이 도와주고 뭐 바실러스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자체 내에 순환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꼭 공생이라는 거를 꼭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합쳐져서 서로 보조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인데 꼭 공생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공생. 그쵸? 강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강조하시는데 공생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공생만 강조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서로 힘을 합해서 그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증대된다는 얘기인데 공생만 저 단어만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십시오. 여기 미생물 같은 경우는 좋은 균과 나쁜 균, 해바라기 균 이것도 뭐 설명을 너무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쉽게 설명하시면 저희 학교 가면 해바라기 얘기를 해요. 해바라기가 햇빛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없으니까 누군가 팽이 이끌어주면은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EM의 역할 중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저런 애들 데리고 와서 얘가 저런 애들 밀어낸다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살균제도 아니고 그런 부분 얘는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린다. 개체수를 늘리는 거는 오염된 요 나쁜 균들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미생물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고 해바라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좋은 균이 해바라기를 데리고 와서 개체수를 늘리니까 나쁜 애들이 있을 곳이 없어져서 떠나는 거다. 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쉽죠.
소독, 얘는 살균제가 아닙니다.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 기체들을 늘려서 얘를 내쫓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해보세요. 식물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다 해보시는 겁니다. 해봐야지 실패를. 저도 화초 많이 키워봤어요. 키워보고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해봤는데,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실패가 좋은 공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상에 따라서 여기는 강조할 부분, 강조하지 않을 부분을 나누시면 돼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상은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강의를 하시거나 할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떤 대상인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어느 정도 전달해야 될지를 처음에 대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네. 자치센터에서 내가 수강생을 이번에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EM 배울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한다고. 그럼 이제 거기는 우주순위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을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요. EM을 써본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렇지. 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혹시 텃밭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한 대상이 많은데 너무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오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내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고, 그렇죠. 90% 정도는 누가 권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는 분이 있고, 혹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접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가 많을 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 이런 부분 많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농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약간 저는 이제 농작물 배출을 EM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거든요. 마트다가. 그러면은 기초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네. 기초작업, 땅 다지는 방법부터, 땅 엎을 때부터 작업하고, 땅을 먼저 대충 만들어 놓고 나서 모종이 이럴 들어가야 되니까. 달로부터 이제 네. TV를 네. 작업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 백 선생님도 자세히 해주셨습니까? 네, 그게 자세히 배웠어요. 저희는 지금 그 작년에 저희가 그 TV를 직접 음식물쓰레기 TV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같이 난지 물재생센터 안에 있어요. 난지 하수처리장 안에 있어요. 하수처리장 안에. 그래서 이제 거기 땅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험은 저희가 많이 해봤어요. 지금 8부대를 연말로 갖다 놨거든. EM으로 만든 거를 지금 TV를 그거하고 내가 만드는 거 실험을 해보려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그 실험 결과를 공유 좀 하세요. 하시고 나서 좋다 나쁘다 해서 공유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왜냐면은 도시농업팀이라든지 옥상 텃밭, 그다음에 학교 텃밭 하실 때 접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 학교 내에서 친환경 농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텃밭, 학교에 뭐 하부단 학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작물 같은 거 심어서 직접 뭐 이렇게 아이들끼리 점심시간에 나눠 먹는 거. 근데 지금은 도시농업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애들이 다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모니터링 해주고 정보 도랑 해주는데, 그게 아마 지금은 대도시에서는 그게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은데 어디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밖에 없어요. 아파트에다 그리 못하잖아요. 조경법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내 텃밭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해봤는데, 그것도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결과물을 알려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찰일 지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그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요즘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진행해요. 그때 저희가 EM 수업이 아니더라도 들어갔다가 EM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캐비 만들어서 거름 만들어 쓰는 공간도 있고, 물 주고 이런 것들, 곤충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쓰는데, 뭐 대상에 따라서 그 부분 좀 집중하실 부분 집중하고, 주부 대상이라면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니까 물하고 공기 이런 쪽을 만드시면 좋죠. 다른 만드는 거는 유리병
쓰고 싶어 쓰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가성소다 비누 만들기 할 때 가성소다가 위험하다는 거를 꼭 얘기해 주는 것처럼 유리병은 절대 안 된다고 해주시면 이 얘기는 해잖아.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해주셔야죠. 절대 안 된다 그러다. 혹시 쓰시겠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절대 안 됩니다. 금기입니다. 그리고 페트병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오래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다른 쓰는 경우가 있고 발효되는 과정에 X.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가스를 꼭 좀 빼줘야 되는데 가스 안 빼면 어떻게 보면 보통 저희 발효액을 만들 때 밥 숟가락도 얘기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단위를 먼저 얘기해 이게 안 될 경우는 숟가락을 이용하는 게 예시를 주시면 돼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난 밥 숟가락은 다 틀리잖아요. 밥 숟가락은 제품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느 정도 비싸게 하지만 원폭한 것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용량 20ml, 20ml 용량 해주시고 이게 안 될 경우 없을 경우에는 밥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 깔끔히 지우는 거 있죠. 이 좋은 거. 그게 딱이 페트병 4개 딱 만들었더니 싹 지우는 거. 용량을 지켰을 때, 소중 용량. 용량을 지켰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식이 돼야 되는 거. 여기서 지금 보면 설탕 발효, 지금 당밀 발효, 그리고 당밀이라는 걸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당밀을 잘 몰라요. 당밀이 뭐죠? 사단 원래 찌꺼기. 찌꺼기.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이 많다는 거. 근데 저것도 얘기할 게 뭐냐면은 세탁기나 옷장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저 당근을 그렇죠. 기호에 따라서 저희 약간 탈색이나 착색에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그냥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감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면이 부족해 그걸 덮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부족한 거는 다른 걸 잘하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은 아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대신에 대상이 틀려지면 또 달라지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대상보다 오늘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수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여 현장을 받기 현장만 더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여기 혹시 그림에 나오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한번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수업 봤는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효과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수업 보는데. 네, 그 대신에 저도 가장 문제는 저는 세탁기 쓰는 게 좀 저는 아직도 그래요. 조금씩은 나요. 아니 저는 이제 못 기다리니까 좀 비누로 좀 빨래 사기도 하는데 그리고 한번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 세탁기를 써볼 때 저는 이제 그 착색되는 거 있죠. 당밀 막 쓰고 하니까 금방 누래지니까 그리고 습기가 많은 날 그리고 여름철 장마철에는 의외로 얘가 또 약간 그 물때 냄새가 좀 나긴 나요. 약간 이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해보게 되면 습기가 없는 곳에는요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곳에는 미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기에 따라서 이 당밀, 이 이엠이라는 것도 냄새가 어떤 경우 심하게 나서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실험을 한번 해보셔야 어쩔 때 냄새가 좀 덜 나고 계절적으로 어느 때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하셔야 나중에 누가 질문하거나 이걸 했을 때 이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강력하게 할 때 있고 이거는 조금 써보시면 약간 기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다. 귤을 넣고 그대로 식혀서 실제로 세제를 했었거든요. 귤 향이 나긴 나는데 문제는 이제 귤이 조금 열흘 좀 돼서 요즘은 했어요. 근데 좀 안 좋아요. 걸러내셨어요? 네? 걸러내셨어요? 걸러냈죠. 채반에 받쳐가지고 다 걸러냈고 그 맑다고 생각하는 거를 썼는데도 느낌상 그리고 괜찮은 거. 귤은 계피가 좋더라고. 계피요? 계피하고 깊이, 목. 깊이 냄새는 근데
뭐가 좋아, 뭐가? 아니, 녹차 티백 같은 거 이런 뭐가? 거 뭐 그거는 이제 허브를 넣는 거는 그 EM 원액의 자체 그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물을 많이 희석을 하니까 그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처음 맡으시는 분들은 이 냄새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세제랑 향들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오래가고. 그리고 주번님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굉장히 많이 문제거든요. 대도시에서 아파트 단지가 특히 많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90% 정도 보시면 돼요. 90% 정도가 생활하수. 그리고 이런 부분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서 이제 지구의 물은 공룡이 살았을 때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에는 깨끗한 물이 많았다면 지금은 깨끗한 물이 없어지고 오염된 물이 많아진다 뿐이죠. 지구의 물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다시 깨끗한 물을 돌리는데 너무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집에서부터 내보낼 때 조금은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나가는 물에 EM을 섞어서 흘려서 보내게 되면 그게 조금은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맥락이 가장 중심입니다. 비누 만들기는 아마 나중에 하실 때 뭐죠? 그 개인으로 하실 때, 모근을 하실 때 심하시나요? 이거 자유 주제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준보다 그 합성 세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오는 걸 찾아봤어요. 눈으로 봐도 느껴지잖아요. 위에 걸 위로 조건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도표를 되게 어려워요. 도표를 되게 어려워요. 뭐라고 했지? 세제를 넣어서 쓸 경우 세제를 일반 물에 푸는 거하고 똑같이. EM 비누물에 푸는 거하고 비눗물 조금 첨가된 거 푸는 거. 앞서 단양을 갔다 왔는데요. 10가구에서 한 집이 EM을 썼고, 또 그쪽 10가구에서 EM을 안 썼는데, 그 장화주 거기에 그 평가를 해보니까는 10집에서 한 집 쓴 데에 그 덕을 9집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요. 공공주택의 10%를 그래서 내가 그때 더 이 마음이 받아갖고 이제 적어졌는데, 홍천정화 홍콩에 대한 거는 아마 물고기 체험으로 꼭 만들기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거 하시려면은 나중에 BOD, COD, 뭐 DO 이런 거 있죠.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흑공으로 주제를 갖고 왔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문적인 강사를 보시면은 이 수질 등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아셔야 되죠. 뭐 질소 뭐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이런 부분 있죠. 수질 테스트하는 거. 그 부분에 나오는 그 단어 정도를 다 외우셔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BOD가 뭐고, COD가 뭐고, DO가 뭐고, 수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가 정상범위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시는 학교정을 했는데, 원래 BOD가 15였는데, 이게 15로 바뀌었다. 이게 어느 게 좋아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은 강사의 역량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우리 저거 흑동 맺는 거 있죠? 네. 저거 내년 봄에 갖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조금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미생물이 좀 이게 온도가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지금 활동이 좀 늦어지기는 하는데 얼음이 얼잖아요 지금 이제. 얼어도 물 속은 괜찮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얹어도? 그렇죠. 얼음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얼음에 있으면은 나중에 그 위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강이 얼진 않았잖아요. 얼지 않았지. 얼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던지시고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얼음이 올라갔을 때보다는. 저거를 애들하고 같이 동전에 현장에 딱 이번에 우리 회의열정에 네. 저걸 내는 주제를 좀 할 거는 저거요. 우리 그대로 좀 하세요. 네.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쓸. 네. 내 거만 가지고 그럼 저희가 인원이 많진 않지만은 세미나 하시는 게 보면은 조금 약간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대상별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연령대 높으신 분들, 여기는 주부님들, 여기는 학생 통으로 맞추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녀분이 크셨죠. 네. 여기 대상이 딱 맞아요. 부모가 하시는 거 보면 대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말투나 이런 부분이
내가 우리 집 구성원이 얼마에 따라서 본인이 그렇게 선호하는 대상도 나눠지게 돼요.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쪽이 굉장히 편해요. 애들을 보니까. 그렇죠. 어머님들은 어머니 보기 편하고 어르신 보기 편하기 때문에 중점은 그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나의 자유주의 삼을 때도 대상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잡으시면 좋은 난 지금 그 EM에 사업계획서 지금 넣어놨잖아요. 일거리 창출시켜주는 거야. 10명. 지금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노인들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 복지관 내에 있는 거기 보면 청소 같은 거 하시면서 이행 주기를 풀어주시고 그 앞에가 바로 운영군이에요. 운영군. 그 운영군. 운영군 쪽에 그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그런 분 하시고 강사님 좀 옆에 사고다공원 있어요. 네. 사고다공원이 노인 집합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가는 노인복지관은요 4층 건물인가 3층 건물인가 있는데 발디딜 곳이 없어요. 평이 네, 제가 알았어. 처음 이렇게 그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그런 게 우리나라의 노인들 다 여기 계시구나. 정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요즘 대상 일자리 창출해서 비는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그분끼리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자체에서 돈을 줄 때 노인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시게 돈을 주잖아요. 그 거리에 사업비를 그렇게 내주세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판매금은 굉장히 적어요. 적지만 그걸로 이분들이 뭔가 하셨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사업에서 그 좀 활성화되게 되면 이분들도 뭔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매개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 대상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종교단체 좀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같아요. 사회사업도 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은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많아요. 네. 이 EM은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놀 필요가 없어. 선생님 별명 삼성프라고 지금 삼성프라 간사님 최근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강의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그 강사님들 뭐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 저희가 좀 청강을 하고 싶은데 청강을 좀 많이 네. 그냥 조용히 기회가 또 저희가 다음 주 17일부터 다른 데또 그런 네. 아 이런 과정이요? 가서 네. 청강이 가는 거는 주관단체가 어떻게 하죠? 그거는 그것도 경기지역은 경기지역인데 저희 3일을 해요. 그런 게 좀 자세. 3일을 아침 좋아요. 아침부터 예, 저녁까지. 저희 주모라. 아니,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기간에 한번 출연해보세요. 지금 한국 구경하는데 뭐. 이게 되게 일단은 있는 듯 없는 듯 좋은 있을게요. 생소해서 근데 네, 많이 듣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요즘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방학기간 나오잖아요. 봉사 프로그램도 다 시키시고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저희가 가서 좀 들을 수 저희 일정 잡히면 지금 저희 잡히면 17, 18, 19로 저희 3번이 왔는데 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못하고 뭐 오전에 하고 오후엔 딴 사람이 가고 저희 한 3일을 풀어도 줍니다. 저희 석고리. 진분으로 써요. 경기 어디예요? 저희가 장점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수원 쪽이라고 말했어요. 연결해서 네. 꼭 그 강사님 스케줄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 지구 끝까지 아니 많이 저희가 EM 쪽은 우리 김선혜 선생님이 가지고 합니다. EM 쪽의 수업은 저희가 이분의 선생님이 가지고 하고요. 네. 이런 기후변화 쪽은 제가 해요. 기후변화 이런 쪽, 네. 서울 지자체 쪽은 제가 해요. 바쁘세요? 급하세요? 좀 이따 전화 드리면 안 돼요? 기후변화는 언제예요? 네, 네. 저희 지금 거의 사업이 끝나가시는 내가 명함 하나 줄 테니까 그 바뀌었어. 미치겠어. 저기 왜요? 아니 저희는 그 기후변화를 지자체에서 내가 많이 그린리더 양성 들었는데 과정을 저희가 진행해요. 기후변화를 많이 들었는데 그린리더 초급 뭐 심화요. 너희들은 뭐 기후변화 그냥 뭐 실무자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중랑구청에서 지금 그린리더 초급 기후변화를 심화 한번 끝났고 주세요. 네. 전화. 그래서 가서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 부분도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기후변화 물로 묶어도 되고, 그 물로 묶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EM 부분은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이 정하다 보니까, 제가 EM 이런 과정 부분 분산할 수 있는 분야인데,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그런 쪽으로. 파트가 좀 나, 전 밭에 나는 거 싫어요. 야외 나는 거 싫어요. 반이라는 건 정말. 그래서 저희는 띄엄띄엄 갖고 거기는 이제 출근하시는 그 여기 오던 강사님은 밭일을 많이 하나 봐. 그분이 주관적으로 저희가 다 가져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띄엄띄엄 가요. 내밭 600평하기도 힘들어서. 밭 엎을 때 이럴 때 가서 하고 힘쓸 때만 힘쓸 때 얻어먹을 때 안승도도. 그때만 하고. 왜냐면 그게 텃밭이라는 거는 이게 딱 이게 거리가 이게 좀 거기가 거기는 민간인도 출입 못하는 지역이에요. 민간인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어딘데요? 그 난지물 재생센터 거기는 민간인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행 가지고 다 전부를 다 하시고. 그 옆에 또 거기 난지물 재생센터가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그 정화조에 있는 그 스라지가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걸 남아서 한쪽에서 지렁이 키워요. 그 지렁이 똥을 걸음도 쓰기도 하고 이에 그 음식물 쓰레기 다 이에 그럼 지렁이를 저 자체에서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키워서 그 글쎄요. 국가에 그 재생센터가 국가거잖아요. 네. 공공연히 거기서 네. 지렁이를 팔기도 해요. 아. 지렁이 팔고 좀 기겁을 했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그 천막에 빨갛게 있는 거예요. 뭐가 어때 지렁이가 그게 보통 낚시용으로 쓰는 지렁이 종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더 큰 거라구나. 그러면. 아니요, 거기는 지렁이 작아요. 아. 낚시용. 그 낚시용. 음식물 쓰레기 분해용은 흙이 없어서 살아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가 뭘 먹냐면 보통 음식물 쓰레기 먹고 저희는 쓰레기 갖고 집에서 키우거든요. 아, 매설한 거로? 저희는 집에서 지렁이를 키우고 음식물 쓰레기 넣고 키우잖아요. 저희 그렇죠. 키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정화조에 찌꺼기들 다 되는 중. 그러면 이제 낚시하는 회사에서 가면 이제 흙은 안 가져가잖아요. 이거 지렁이만 걸러서 그래서 이제 그게 몇 킬로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있어요. 왜냐면 시민단체에다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하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서 자기 직원들도 하거든요. 왜냐면 땅이 되게 넓고요. 근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농약을 써요. 그러니까 다 저희 밭에 와요.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일자리 창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세제 사기 힘든 사람들부터 쫙 배부시켜가지고 아주 통장들이 배부시켜주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한번 저도 내년 1월부터 통장이 생겼어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호평동을. 그 자유주제를 삼으실 때는 본인이 대상 딱 그 저희 교환 달성하셨잖아요. 네.